드론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드론이라고 들어봤나요? 드론이란 조종사가 없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모든 무인 항공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드론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생겼습니다. 조종사가 직접 타지 않고 컨트롤러 등을 통해 조종하는 형태군요. 자, 그럼 퀴즈 몇 개를 풀어볼까요?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는 드론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드론은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무인 이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생긴 항공기를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다면 드론인가요? 정답은 O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다면 드론이니까요. 이렇게 생긴 드론은 우리는 고정익이라고 부릅니다. 조종사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비행기와 똑같이 생겼죠? 이런 고정익은 멀리, 오래, 높이 날아, 불사용, 정찰용 드론으로 사용된답니다. 단점은 활주로나 발사대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드론은 회전익이라고 불립니다. 헬리콥터와 일반적인 드론들이 회전익에 속하지요. 회전익은 고정익보다 고속 비행을 하진 못해요. 활주로가 없이 수직, 위아래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점과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인 호버링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이제 드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드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드론은 크게 구동부, 프레임, FC, 배터리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동부는 사람으로 치면 팔, 다리예요. 프로펠러, 모터, ESC가 구동부에 속해서 이런 모습을 띈답니다. 모터는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는 장치예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모습을 날개 같은 곳에서 많이 보았지요. ESC는 모터가 얼마만큼 빠르기로 동작할지 컨트롤해주는 친구입니다. 다음으로 프레임은 사람의 몸통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는 사람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드론 자체를 제어하는 FC입니다. FC는 비행, 제어를 하는 사람의 두뇌처럼 드론에게 명령을 하는 친구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사람도 밥을 먹어야지 움직일 수 있듯이 드론에게도 밥이 있어야 해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휴대폰도 충전을 해야 사용 가능한 것처럼 드론에게도 배터리가 꼭 필요하답니다. 그럼 이제 드론이 어떻게 날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드론의 비행 원리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기본적인 과학을 배워봐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세게 치면 손바닥에 충격이 가해지나요? 아님 아무렇지 않나요? 당연히 손바닥이 얼얼할 거예요. 이렇게 손이 아픈 이유는 여러분이 책상에 힘을 가한 만큼 책상도 여러분에게 힘을 가하기 때문이죠. 아니, 책상이 우리에게 힘을 가하기도 한다고요? 맞아요. A라는 물체, 손이 다른 물체 B인 책상에 적용하는 힘이 있을 경우 B인 책상도 A인 손바닥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하게 돼요. 그래서 손이 아픈 거죠. 이것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펜을 들고 있다가 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펜이 뚝 떨어질 거예요. 아니, 선생님, 당연히 떨어지죠. 네, 맞아요.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중력은 지구 중심을 향해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주 한복판에 있게 되면 무중력 상태로 둥둥 떠 있는 것이랍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끝. 드론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 드론에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 드론이 상승하게 돼요. 그 이유는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다 보면 보라색 화살표 방향으로 위로 상승하는 추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론이 위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배운 작용 반작용을 적용해 볼 시간이에요. 헬리콥터처럼 생긴 드론의 프로펠러를 볼까요? 프로펠러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작용 반작용은
무조건 적용되기 때문에 시계 방향에 대한 반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반작용은 프로펠러의 시계 방향과 반대되는 힘, 갈색 화살표 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생기게 돼요. 그럼 헬리콥터의 몸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헬리콥터가 제대로 날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반작용을 없애주는 것이 헬리콥터의 꼬리 날개입니다. 꼬리 날개는 회전하면서 생기는 반작용인 반시계 방향의 힘을 없애줘요. 그래서 위로 날게 되는 힘만 존재하게 된답니다. 이제 위로 날게 되는 힘과 아래로 작용하는 힘, 중력에 따라 드론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위로 날게 되는 힘인 보라색 화살표, 추력이 크면 드론이 위로, 아래로 작용하는 힘인 빨간색 화살표, 중력이 크면 드론이 아래로. 이 둘의 힘이 같게 되면 드론은 가만히 정지해서 날게 되며 이를 호버링이라고 해요. 앞서 헬리콥터처럼 생긴 드론, 일반적인 드론과 같은 회전익은 호버링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었죠. 그럼 일반적인 드론의 경우 작용 반작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봅시다. 일반적인 드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프로펠러가 돌게 돼요.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말이죠. 그럼 드론이 위로 상승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프로펠러의 방향이 서로 다른 이유는 각 프로펠러에 대해 작용 반작용으로 생기는 힘을 서로 없애주기 위해서입니다. 시계 방향인 초록색 화살표의 반작용으로 반시계 방향, 회색 화살표에 힘이 생기게 돼요. 반시계 방향인 노란색 화살표의 반작용은 어떻게 생길까요? 맞아요. 시계 방향으로 갈색 화살표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그럼 회색 화살표와 갈색 화살표가 서로 상쇄되어 없어진답니다. 아래쪽 프로펠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반작용 힘을 모두 없애주어 드론이 상승하는 힘만 남는 것이랍니다. 그럼 만약에 드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왼쪽 모터의 속도를 줄이고 오른쪽 모터의 속도를 증가시키면 드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드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른쪽 모터의 속도를 줄이고 왼쪽 모터의 속도를 증가시키면 드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드론을 상승시키고 싶다면요? 중력보다 위로 상승하는 힘이 더 커져야 하니 프로펠러를 더 세게 돌리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드론을 하강시키고 싶다면요? 아래로 내려가는 힘, 중력이 위로 상승하는 힘보다 커져야 하니 프로펠러를 더 약하게 돌리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드론을 날린다면 다음과 같이 드론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선 드론은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게 되며 드론의 두뇌인 FC가 가고 싶은 방향에 따라 모터 속도를 정해서 이 값을 모터 속도를 제어하는 ESC에게 주게 됩니다. 그럼 ESC가 이에 따라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번 내용에는 물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최고. 오늘은 드론이 팔, 다리인 구동부, 몸통인 프레임, 눈외인 FC, 배터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또한 프로펠러의 회전에 따라 작용 반작용 힘을 서로 없애주고 결국에는 위로 상승하는 힘만 남게 하여 드론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